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북부에서 전세를 뒤집은 게 수개월 동안 준비한 작전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반복적인 워게임을 통해 남부전선 대신 북부전선에 공격력을 집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성동격서작전에 걸려든 러시아군은 요충지에서 무기까지 버리고 급히 퇴각했습니다.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quite some days now, this long planned counteroffensive. It's really two counteroffensives, Steve. You got one in the north and one in the south. 미국 CNN은 러시아의 선택이 확전을 위한 동원령 아니면 시간 끌기용 협상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 대변인은 동원령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세가 오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나 군사기지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And Mr. Putin still has an awful lot of military capacity left at his disposal, not just to be used in Ukraine, but potentially elsewhere.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국면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급 축소로 유럽을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다시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갈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까지 하루키우 전역을 포함해 총 8,0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13배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Стабілізаційні заходи завершено в районах загальною площею понад 4 тисячі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Ще на приблизно такій же звільненій території стабілізація триває. 우크라이나의 반격 성공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서방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원받을 무기 선정과 훈련에서부터 구체적인 작전 계획과 실행까지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부 헤르손 지역과 북동부 하루키우를 놓고 워게임 결과 성공 가능성이 큰 하루키우를 추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작전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효적절한 서방의 무기 공급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을 찾아 파괴하는 미사일 등입니다. Many of the systems that we've been providing in just the last few weeks and a couple of months have proven instrumental and effective in the Ukrainians' ability to go on the offense and to be actually quite effective on the defense in the last several days and weeks.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해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쟁의 승리가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환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더 크게 봤습니다.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러시아로서는 개전 후 최악의 패퇴를 겪은 셈이지만 여전히 주력군이 배치된 동남부에서 우크라 영토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최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초반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 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आज का युग युद्ध का है नहीं और हमने फोन पर भी कई बार आपसे इस विषय में बात की है कि डेमोक्रेसी और डिप्लोमेसी और डायलॉग ये सारी बातें ऐसी हैं कि जो दुनिया को एक स्पर्श करती है. 7개월간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디 총리가 공개 비판하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절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Украина заявила об отказе от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хочет добиться своих целей военным путем, как они говорят, на поле боя.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시진핑 중국 주석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의문과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인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자국의 우호적이라고 여긴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와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우군으로 여겼던 중국과 인도로부터 전쟁 중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고립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숲에서 급하게 만든 게 분명해 보이는 무덤이 발견됩니다. 이곳을 찾을 수 있던 건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묻고 갔다고 러시아군이 자랑하며 남기고 간 동영상 때문입니다. 도시를 회복한 우크라이나군은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았고 17명의 군인을 묻었다는 표시 그리고 급하게 헤치고 간 구덩이를 확인했습니다. Якщо пішити, то там, де наші побратими лежать, то може противник щось положити, якусь вибухову речовину, там, гранату, наприклад, може подкинути. 적게 잡아도 400군은 넘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민간인 포함 여부입니다. 러시아의 그동안 소행으로 봤을 때 민간인 희생자가 몇백 명은 될 거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확신입니다. Що ці хрести якраз і є ті цивільні, які загинули. Вони тут поховані. Експертизу ДНК ми обов'язково зробимо. Я думаю, що ексгумація цих тіл буде. 이런 집단 매장지가 확인된 건 부차와 마리우폴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Буча, Маріуполь, тепер, на жаль, Ізюм. Росія всюди залишає по собі смерть і повинна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Світ повинен. 이지움에서도 비슷한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면 러시아는 그 책임을 묻는 지구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지난 7월 말 폴란드는 국산 경공격기 FA-50 48기를 도입하는 총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개발업체가 폴란드와 2달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현지 시간 16일 가격과 세부 조건이 확정된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 FA-50은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등에 수출됐는데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FA-50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FA-50 12기가 내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됩니다. 이후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기가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계획입니다. FA-50PL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FA-50보다 무장 장착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개량되고 공중 급유 기능이 갖춰진 모델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의 FA-50 현지 생산 기지와 최상위 정비 시설이 설립됩니다. 또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공장 등을 발판으로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와는 지난달 말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와의 전체 수출 계약 규모는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인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작사 카이는 FA-50 1000대 수출 계획을 언급하며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수행용으로 개발 중인 다기능 헬기 LUH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특수작전부대를 옆에 태워서 신속하게 도심지나 혼잡한 전장 상황 속에서 인원 수송을 목표로 저희가 파생형을 개발할 기체입니다. 카이는 폭격과 정찰을 수행하는 드론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탑재한 LUH와 소형 무장 헬기의 수출을 동남아와 중남미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을 잡는 기술도 중동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총기처럼 보이지만 총기가 아니라 드론을 제압할 때 쓰는 안티 드론 건입니다. 500m 거리에 있는 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데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한수원에 납품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간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운용 경험과 3D 프린터 등 민간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게 강점. 육해 공군에 들어가는 부품에도 상당히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호조와 함께 VR,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K9 시뮬레이터도 이집트 등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AI와 자율주행 드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저희들이 주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게 상품화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출을 충분히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미국 등 핵심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성능 개량을 확대해 방산을 수출 전선의 천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 장치 내부에서도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됩니다. 해상 화물 컨테이너 포장을 뜯었더니 여기에는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 밀수 물량은 1272킬로그램으로 1톤이 넘었습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몰래 들여오르다 단속망에 걸린 마약은 2톤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7월 한 달 기준으로 266억 상당의 마약 268kg이 적발됐습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5년간 필로폰 밀수량이 가장 많았고 코카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임시 마약류 등 신종 마약 밀수량도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의 경우 지난 한 해 적발량만 29kg에 달했습니다. 마약 밀수는 주로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 등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수출입 화물에서 필로폰 403kg, 코카인 400kg이 적발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멕시코,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 마약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거대 혜성의 지구 충돌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 돈 룩업입니다. 혜성 지름이 10km에 달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위력을 가졌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혜성이나 소행성 등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만이 추적 가능해 지구 충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십 년에서 수만 년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도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Something that's a few hundred kilometers wouldn't wipe out a global extinction event, but the regional devastation could be the size of a city or a small state or a small country. And so it is very devastating, very rare, no known threat. But that's why the focus a lot of time is on objects of that. 나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우주 공간에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구에서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장 정도 크기 소행성 디모르포스가 시험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620kg에 달하는 우주선 다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디모르포스로 떠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는 27일 오전 8시 14분 초속 6km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합니다. 함께 발사된 큐브 위성이 충돌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구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상에서도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관측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7분 이상 단축되는 등 궤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nd so this test will help, give us confidence that we do have a mitigation strategy should a threat ever be identified. 나사는 충돌 약 1시간 전인 우리 시각 27일 오전 7시부터 충돌 시험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이나 해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혔던 학생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많이. 2년 동안 5kg 정도 늘었어요. 학교 갈 때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앉아만 있으니까 늘어난 것 같아요.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도 해봤지만 실외 활동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거나 밖에서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러 가거나. 비만 학생 비율은 2년 새 훌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9.5%, 중학생은 19.4%, 고등학생은 23.6%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최대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비만은 혈압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혈압은 초등학교 4학년 5명 중 1명꼴로 중학교 1학년 6명 중 1명꼴로 확인됐는데 2년 전보다 각각 3%포인트와 2.5%포인트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건강 지표가 코로나 이전보다 모두 나빠졌습니다. 고혈당 비율은 32.6%로 2019년보다 11.4%포인트 올랐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학생은 58%로 8.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간 수치가 나쁜 학생도 18.7%로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제 성인에서 원래 진단받던 대사증후군들이 소아 연령으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니까 장기적인 합병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죠.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비만이 고혈압이나 지방간 같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병적 비만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1945년)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I want to tell you all how happy I am to be among you. 영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Are you supposed to be looking as if you're enjoying it? Yes, definitely. 여왕은 소탈하게 소통하고 검소함과 신중함으로 품위를 지키며 왕실에 대한 사랑을 되찾아왔습니다. 영국 여왕이 해외여행 중 신을 벗은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Please stand for Her Majesty the Queen and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Edinburgh. It is a day of great loss, but Queen Elizabeth II leaves a great legacy. Life, of course, consists of final partings as well as first meetings.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지난 17일에 규모 6.4 지진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별로 안 유명해서 저신장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오합과 오채. 키가 작아서 고민인 이들 형제의 성장기를 다룬 소설 합체가 음악극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글 자막은 기본으로 깔리고 수어 통역사들이 주요 배역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연기합니다. 라디오 DJ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해설자로 등장해 이해를 도와줍니다. 모든 배우가 수어를 배우며 작품의 취지에 공감했는데 배우 김범진 씨에게는 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 배우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계가 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휠체어 좌석은 물론 극장의 각종 시설과 공연 책자도 점자로 안내하고 소품을 만져볼 수 있는 터치 투어 등 곳곳에 무척 공을 들였습니다. 각종 장애를 고려해 꾸민 무대는 역설적으로 그만큼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청각과 시각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사실 작품의 어떤 표현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작품과는 조금 다른 위치, 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공연계에서 배리어 프리라고 하면 자막 해설이나 수어 통역사 한 명을 배치하는 정도. 이번에 시도된 합체는 아직은 좀 어색하고 낯설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